남성이나 여성 모두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이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나이살 다이어트, 규칙성과 리듬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박사 서재걸의 아주 궁금한 다이어트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 예전하고 똑같은데, 아니 더 적게도 먹는데 살은 점점 더 찌는 이유를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 체중은 똑같은데 같은 옷을 입어도 예전 그 느낌은 아닌 느낌 경험해 보셨죠? 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살까지 찌다니 억울한 이 나이살, 어떻게 하면 이 나이살과 쿨하게 이별할 수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나이살 더 먹어서도 더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살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살의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가 나이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근육 형성을 도와주고 있고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죠.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은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여성은 지방 분해가 상대적으로 덜 돼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찌려면 두 가지입니다. 근육이 줄거나 지방이 늘거나,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는 이유는 근육이 적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 안 만들어지고 없어도 되는 지방은 늘어나는 거죠. 나이살, 그럼 언제부터 조심해야 하냐고요? 40대? 50대? 아닙니다. 30이 넘은 그 순간부터 나이살의 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20살까지 성장한 뒤 이제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세포가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20대 때는 하루 종일 술 먹고 밤새도 괜찮았다고요? 맞습니다. 20대까지는 우리 몸의 근육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회복 능력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30대 이후부터는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바로 이 이유가 근육량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열량을 먹어도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고 남으면 그게 몸에 쌓일 때는 전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에게는 나이살의 치명적인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바로 폐경 전후입니다. 역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하던 기능을 못하게 되고 뱃살이 더 쉽게 찌는 겁니다. 그럼 이 나이살,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보기만 싫은 게 아니라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살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만큼이나 우리 몸의 치명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내장 지방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그냥 안 치고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친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음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심장, 췌장, 간, 우리 지방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방이 꼈다 정도가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나이살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일단 굶고 운동은 엄청나게 열심히 시작하겠다고요? 나이살은 젊었을 때 살 빼던 방식으로는 살은 못 빼고 건강만 망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이살 다이어트, 규칙성과 리듬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먹어야 빠진답니다. 나이살은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먹어서 빼야 합니다. 이런 나이살을 빼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쑥쑥 빠지는 근육을 잡으려면 단백질, 그것도 고기를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일정하게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고기 중에는 기름기가 없는 등급이 낮은 소고기 부위, 닭가슴살, 그리고 돼지의 안심, 지방이 2% 이하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찬 가짓수를 늘려라입니다. 반찬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밥과 국물, 반찬 한 개에 밥을 먹었을 때보다 반찬을 4개 이상 함께 먹었을 때 비만 위험이 17%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앞에서 말한 고기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또 염증에 좋은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반찬을 챙겨 먹는다면 나이살 막는 데는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부족한 채소 섭취는 해독 주스 같은 형태로 간단히 해결한다면 필수 영양소를 부족함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시간 공복을 사수하라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과 공복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12시간 공복을 꼭 지키는 것이 나이살 빼는 열쇠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살 다이어트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게 리듬이 생겨야 호르몬하고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찌지 않는 리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먹고, 양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충분히 자는 게 몸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